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면타를 피하기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좀 말을 좀 되게 못하는 분들이 면접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말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면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유형인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아마 다른 면접 강의에서는 좀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조직 문화적인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오국공채 아니죠, 지금.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고 강의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국공채 강의죠. 그러면은 채용 기관에서도 구급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게 목적이죠, 면접에서. 구급 신규 직원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제일 적절할까요? 그냥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리고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면접관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우리 과의 막내로 들어올 건데, 이 막내로 들어올 친구가 그냥 상사가 시키는 거 묵묵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상사가 지시할 때마다 뭐 자기 의견이 많다거나 뭐 자기 뜻대로 좀 하려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공조직 가더라도 어 대부분 다 싫어할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에서 뭐 중간 관리자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신규 직원, 가장 말단 있는 직원을 뽑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집중을 좀 잘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내용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제가 직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지 좀 정확하게 제 의사가 전달될 거니까, 뭐 좀 불편하실 것 같다, 그러면 뒤로 가기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면접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이 어떤 케이스냐면, 뭐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면접관들이 다들 알고 있다면 신규 직원이니까 뭐 공부밖에 안 했어, 젊은 친구야, 와서 근데 조금 더듬더듬거리고 많이 떨어. 그러면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막내가 왔구나, 나도 저때 그랬지, 이 친구 그래도 성실해 보여. 그래서 잘 가르쳐 가지고 지시한 거 충실하게 잘 이행할 수 있으면 뭐 내가 데리고 우리 부서에서 직원을 쓰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인제 딱 봐도 요즘은 뭐 엄밀히 따지면은 생년월일이 안 적거든요. 생월일만 적고 나이가 블라인드이긴 해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딱 봤는데 나이가 많아 보여. 이미 나이가 많아 보이고, 이야기를 좀 해 보니까 사회생활을 한 걸 자꾸 어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가 우리 부서의 막내로 와야 되는데, 그럼 그 위에 있는 직원들, 예를 들어 중간에 있는 계장들, 뭐 계장이라고 표현해요. 팀장 혹은 계장이 표현 쓰는데 6급 직원 말하는 거예요, 기초에서. 그러면 그 나이가 좀 젊은 경우에는 40대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그 밑에 팀에 있는 그 팀 직원들 혹은 계에 있는 직원들도 나이가 뭐 어리면은 뭐 20대도 있을 거고 뭐 30대도 있을 거란 말이죠. 딱 봐도 왔는데 한 40대로 보여요. 와 가지고 부담스럽죠, 이미.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막내로 들어오는데 상명하복, 즉 시키는 대로 일 잘할까? 뭐 와 가지고 자꾸 딴 얘기하고 뭐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좀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면접을 해 보니까 자꾸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회사였던 얘기. "내가 이런 회사에 오랫동안 잘 다녔는데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와 줬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냥 거기 다니지 왜 왔냐?' 약간 이 생각밖에 안 해. 물론 거기도 면접자한테 대고 거기서 그 얘기는 하진 않겠죠. 뭐 "대단한 경력 가지셨네요." 이렇게만 얘기하겠죠. 근데 이미 탈락이야, 그러면. 높은 확률로 탈락이 돼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 상사랑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 선호하는지 뻔히 다 알아요. 옆에 있는 다른 팀장들, 과장들, 국장들 어떤 사람 등에 선호하는지. 앞서 말씀드렸죠. 신규 직원이면은 그 위치에 맞게 그냥 상사 지시 잘하고 그 이행 잘하고 대단한 사람 뽑는 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경력직 뽑는 거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신규 뽑는 거예요.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 경력, 학점, 그다음에 전공, 또 뭐 있죠? 내가 뭐 학부모, 뭐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쪼끔만 잘못하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어차피 또 얘기를 해요. 놀라운 거, 제가 앞에 인제 다른 영상 보면은 댓글 많이 달려 있을 거예요. 댓글 주로 다시는 분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냥 아 그냥 뭐 면접관 했던 사람이 뭐 '전문가니까 저런저런 얘기하구나.'라고 그냥 파 받아들이시면 괜찮은데 꼭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내가 이 생각하기 이건데 "너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구급공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누르고 가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키우기 쉽죠, 조직에서. 신규 직원이니까, 막내니까. 거기에 새로 그리면 되는데 이미 많이 칠해진 상태야. 그건 다른 조직에서 이미 많이 굴렀어. 이미 너무 잘해.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조직 맞게 바꾸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단 말이죠.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이제 제가 근무할 때 신규 직원 말고요. 저는 기획조정실 광역시 본청 기획조정실에 있다 보니까 구급 신규 직원들이 올 일이 없어. 보통 막내를 하더라도 한 10년 차. 제가 인제 고시 출신이니깐 일찍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개장이 됐지만 저희 막내 직원도 한 10년 차는 되거든요. 7급 10년 차. 예 그 와중에 이제 신규 직원은 아니고 이제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박사급 인력을 저희 팀에서 2 사람 정도 채용을 했어요. 이 인제 기간이 있죠. 근데 그분들을 채용을 할 때 제가 면접 본 거 아니고요. 저희 국장님이 인제 면접을 보셨는데 저한테 인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 경력도 좀 있고 그 대신에 조금 자기 주장이 좀 강한 것 같다. 또 한 사람은 경력은 조금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순둥순둥해서 너보다는 너 말을 잘 들어줄 거다. 저한테 이제 조금 약간의 내가 어떻게 할까 조금 저한테 의견을 못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질문에는 이미 본인의 의사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도 "너가 팀장이 나이가 좀 어린데 너 말을 잘 순응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냐." 어차피 굉장히 전문가를 뽑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결국은 뭐 쪼끔 더 경력이 있던 쪼끔 더 있던 분이 오히려 탈락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해되시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제가 행안부였죠. 뭐 거기서 인제 잠깐 근무할 때도 이제 관련해서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자기의 이력을 많이 어필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필하는 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야 내가 사실은 교수급 인력인데 내가 이런 데 지원하고 싶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수를 올려 달라." 아마 이런 요청이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야 교수급 인력이면 교수를 하지 여기 왜 지원했냐."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채용 기간에 어필하는 건 중요한데 그 어필을 하는 게 조금만 빗나가도 자기 자랑, 자랑이라기보다는 순응하는 어떤 모습이 안 나오고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나이 많은 신규 직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채용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선발 예정 인원보다 이 최종 선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 경우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은 물론 그냥 뭐 말을 못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유추하건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지금 영상 이제 계속 보고 계시면 생각에 '나는 나이도 어리고 경력은 없어. 근데 내가 면접 스터디를 갔는데 나이는 좀 있으신데 자기 화려한 경력을 막 자랑하시는 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경쟁자라면 그대로 두세요. 어차피 그분은 그런 경력에 여러분들 주눅 드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면접에서 면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해도 스터디도 잘해. 그런데 면탈을 한단 말이지. 저는 인제 공직에 있던 사람 입장이니까 너무 쉽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참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좀 못하고요. 그다음에 말하는 게 쪼끔 이제 핀트가 안 맞으면 제가 교정을 해 드리면은 첨삭이나 컨설팅 해 드리면은 그냥 곧잘 따라와요, 오히려 경력 없으신 분들은.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인제 회사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 경험 많으신 분들은 교정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도 꼭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하세요 계속. 이게 어렵죠. 더 어렵죠.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저도 인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강사는. 어쨌든 간 이 사람을 합격을 시켜야 돼. 그럼 제가 할 때는 내용적인 거 보지도 않아요. 경력 안 쓰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무 필요 없고 그거 말 안 하시는 연습부터 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딱 제 모의 먼저 상황에서도 그 얘기하지 말라고.
탁 집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좀 어려울 거예요. 혼자 하시면은 이거 쉽지가 않아. 안 바꿔져. 내가 말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불쑥불쑥 나와요. 불쑥불쑥. 그래서 인제 제가 앞서 다른 댓글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현직 인제 전직 공무원이시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준비하시는 거, 다시 면접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좋냐.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 질문이긴 한데, 얘도 양날의 검이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공무원 오래 하다가 다시 또 공무원 했을 때 9급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올해 예를 들어 한 7급이었어. 9급으로 다시 뭐 사장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더 잘하시잖아요. 좀 이상해지잖아, 느낌이. 그죠? 그래서 과에 배치를 받았는데 뭐 8급 직원이 선배 있고 9급도 선배 있을 거고 같은 7급도 있을 거고 과거에.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러면 조직 생활 잘 적응하겠냐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괜히 얘기했다가 글쎄요. 하여튼 제 생각은 이런 게 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거. 차라리 아무것도 얘기 안 하면 제일 좋아요. 처음부터 출발을 안 하면 돼. 출발을. 그러니까 인제 뭐 내가 사회생활 했던 뭐 무슨 회사 경험, 전공 경험, 뭐 육아 경험도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이건 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고급공채 면접을 볼 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제 저랑 이제 경쟁 지역은 아니었고 다른 이제 분들하고 그 면접을 하는데 한 분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한 분이. 고급공채는 보통 나이 안 많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인제 자녀를 좀 키우신 분이었어요. 자녀가 되게 어리진 않았을 거야. 근데 그분이 면접 토론이 있거든요, 토론. 고급공채는 토론이 있어요. 토론하면 그냥 디폴트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내가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안다." 약간 이게 항상 그게 나오는 거야. 우리는 5 급이든 뭐든 간에 신규 직원 채용이잖아요. 공채잖아요, 공채. 근데 그 얘기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자녀 얘기부터 하는 거야. "내가 자녀 키워보니까 이렇더라." 정책 얘기해도 "내가 자녀 키워보니까 이렇더라." 굉장히 본인의 어떤 그 스페셜리티 굉장히 좀 특수한 경험이 있죠. 근데 고런 것만 계속하죠, 얘기하니까. 논리적으로 오히려 너무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분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결국은. 그래서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돼요. 이게 이런 내가 경력도 화려하고 언변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면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이게 좀 자존감 높으신 분들은 '그래 뭐 너네가 내보다 실력도 없는 애들이 나를 검증한다고?' 인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합격을 하시려면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두셔야 돼요. 다 내려두시고 경력 이런 것들 최대한 처음부터 언급 안 하면 좋아요. 딱 쪼끔만 이렇게 언급하기 시작하면 또 불쑥 튀어나와요, 그 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거 교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정이. 이거는 제가 계속 옆에 코칭을 드려도 잘 안 들으려고 해. 근데 제가 끝까지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했을 때는 인제 제가 다 뺐죠. 처음부터 얘기하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직원이다."는 그런 스탠스로 가시라고. 그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그리고 뭐 여러분 다들 다 이미 아시는 건데 우리 성적 되게 낮지만 않으면은 보통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면접에도 보통만 받으면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얘기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조금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하지 마세요. 해 봐야 본전도 건지기 어렵다. 오히려 면탈한다. 혹시 나의 경쟁자가 저러고 있더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절대 코멘트 해 주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경력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경력 가지신 분들 회사 다니셨죠? 회사에서 신규 직원이 온단 말이에요. 신규 직원이 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다른 이제 뭐 다른 회사의 화려한 경력도 가지고 있대. 와 가지고 내가 선배인데 말도 안 들어. 그냥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무용담만 막 늘어놓는단 말이지. 일은 안 하고. 좋게 보이겠어요? 좋게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주제 마치고요. 그러면 또 생각나면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